이번 공정한 보험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냥 종신보험 상품 단 하나만 설명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선택 하나가 나중엔 가족의 희망이 되고 노후의 숨통이 되고 세금의 판을 뒤집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영상을 그냥 쉽게 지나쳐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아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서 그냥 포기해버리시곤 합니다. 이 영상을 놓치는 순간 손해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해지하면 끝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애초에 잘못 가입된 거라고 말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그 말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기능을 통째로 가려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9년차 현직 보험 설계사의 양심을 걸고 직접 그 모든 착각을 깨드리겠습니다. 평생 부담만 주는 줄 알았던 것이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 쓸 수 있는 자산이 되는지, 어떻게 노후를 버티는 방패가 되는지, 어떻게 자녀들에게는 현금이 되고 세금에는 방어막이 되는지 그 숨겨진 구조를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동안 절대 하지 마라 라는 말만 듣고 지워버렸던 선택이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게 될 내용은 해지하기 전에 반드시 봐야 할 이유이자 이미 가진 걸 다시 보는 법입니다. 한번 지나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고객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공정함은 기본, 누구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보험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9년차 보험 전문가 공정한 보험의 대표 한혜정입니다. 2025년 8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나온 뒤로 종신보험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종신보험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는지 새로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해지 여부를 고민하는 주제로 질문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신보험에 대해서 차분히 함께 다시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미 가입한 분이든 새로 들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이든 그리고 지금 해지 여부를 두고 망설이시는 분들까지도 이 영상 끝까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보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받지도 못하는 사망보험금인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이걸 해지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너무 많아요. 무엇보다 우선 그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나와 내 가족의 재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종신보험을 단순히 사망보장만 하는 비싼 보험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금융도구로 보는 관점이 생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관점을 한번 다시 맞춰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종신보험을 무턱대고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이미 가입한 종신보험의 가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7가지 핵심 활용 팁까지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왜 종신보험이 불필요하다, 없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불신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낸 돈을 100% 그대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종신보험의 구조적 한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보험료 안에는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가 들어가고 그와 함께 보험사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보험사의 영업에 필요한 비용, 즉 설계사 수수료, 판매 촉진비, 점포 운영비, 직원 급여, 수금 비용 등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비용이 먼저 차감됩니다. 이 비용은 10% 수준에서 시작해서 많게는 30% 이상까지 차지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10년 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냈지만 원금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이걸 잘 들은 보험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을 단순히 손해보는 구조라고 인식하게 되는 건 물론 재테크를 다루는 전문가들 뿐 아니라 보험 관련 전문가들까지도 이 구조를 강조해서 종신보험은 사업비만 많이 떼가는 최악의 상품이니 해지하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결국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지를 유일한 탈출구로 받아들인 것도 솔직하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순전히 비용으로만 생각했던 구조 안에서 사실은 다른 금융 상품들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특별한 보물 같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숨어 있었다면 어떠실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을 보시고 종신보험의 특약과 기능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신 뒤 관점을 바꿔서 소개해드리는 활용 팁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신다면 이제는 애물단지처럼 버려지는 보험이 아니라 내 가족을 지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소중한 자산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는 종신보험 활용 꿀팁은 연금 전환에 대한 기능입니다. 에이, 뭐야 연금이었어? 생각 중이신가요? 잠시만요.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험을 조금이라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한다면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상황은 지금 달라졌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이라는 사후소득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해서 노후 생활에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겠다는 제도가 이미 실제로 시행되고 있고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망해야만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살아있는 동안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유동화해서 노후 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거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고 서비스 형태로도 가져갈 수 있으며 거기다 상속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연금 유동화 방안이 사업비를 새로 추가하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 노후소득의 안정적인 수단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보험 구조를 활용하는 방향이라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는데요. 금융당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최근 우리나라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달라졌다는 건 많은 분들이 뉴스나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이미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가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한 사람의 기대 여명은 길어지면서 노후에 필요한 소득의 중요성이 커지는 반면 국내 노인 빈곤율은 39.2%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하위 수준에 끼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연금 등을 통한 노후 준비마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고령층 분들의 보편적인 주요 자산은 주택과 종신보험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동안은 주택이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부 유동화가 가능했지만 종신보험은 대부분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대로 쌓아두는 식으로만 인식되었고 실질적으로 생전에 활용하기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현재 금융당국은 제도를 개선해서 많은 고연령층 분들께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 수단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종신보험 역시 마치 주택처럼 유동화할 수 있도록 구조를 다시 만든 겁니다. 이제는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하신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들 중에서 연금 전환 특약이 따로 없던 상품에도 보험계약 대출이 없다면 제도성 특약을 일괄적으로 부과해 연금 유동화를 할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 제도의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더욱 많아진 거죠. 예를 들어 40세 때 매월 15만 1,000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총 3,624만 원 정도를 납입하신 후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계약자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90% 수준을 유동화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7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총 수령액이 173%까지 올라가 6,283만 원 수준의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공식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매달 26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으시는 구조예요. 이 연금형 유동화 방안을 기존의 보험계약 대출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연금 형태의 유동화는 추가적인 이자 부담도 없고 받으신 금액에 대해 다시 상환할 의무도 없어요. 하지만 보험계약 대출은 추가적인 이자가 계속해서 붙고 상환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20년 뒤에는 원리금이 미상환된 상태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을 단순히 그건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좋은 제도로 나의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되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종신보험에는 중도 인출이라는 기능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능은 이자를 별도로 떼어내거나 상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해지 환급금의 50%에서 70%까지 수시로 인출해 쓸 수 있는 구조로서 만약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졌을 때 이 중도 인출 기능을 기억하셨다가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활용 꿀팁으로 넘어가서 확정 금리를 이용한 추가 납입 레버리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2010년 이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들 중에는 3%를 넘는 4%에서 7%대의 확정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들이 꽤 있었는데요.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 7% 확정금리 구간의 상품을 새로 찾기란 거의 어렵습니다. 이런 상품들에서 보험사에 제공하는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한다면 기존 월 보험료의 100%까지 더 납입하실 수 있었죠. 그럼 이 높은 확정금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원금 회복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환급금을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이 추가 납입 구조의 진정한 장점은 기존 종신보험에 붙은 높은 사업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 추가 납입에 대한 사업비가 5% 미만이거나 아예 0%에 가까운 구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파악해 보시면 이제는 단순히 부담만 느껴지던 보험료가 장기적으로는 자산을 쌓는 방향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신보험 활용 꿀팁으로는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가 아닌 실제 현물과 서비스형 지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 보험사와 B 요양시설의 제휴관계를 맺고 있고 그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 사망보험금의 일정 금액을 유동화해서 그 시설에 5년 동안 요양시설 이용료로 나온 금액을 충당하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 요양시설 이용료로 별도로 납입하는 게 아니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으로 자동 상계 처리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요양, 간병, 주거,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기존 보험 상품과 결합해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화 구조가 완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험 산업이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금융당국은 이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추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종신보험을 나쁜 보험, 해지해야 하는 보험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이런 다양한 혜택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종신보험 활용 꿀팁인 감액과 감액 완납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보통 많은 분들께서 하는 고민이 아예 보험을 전체로 해지를 해야 하느냐라는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이때 전체를 해지하기보다는 주 계약인 사망보험금을 1억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으로 줄이는 감액을 고민해 보신다면 월 보험료 역시 3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 수준으로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납입기간의 절반 이상을 꾸준히 보험료로 냈던 분이라면 감액 완납 제도라는 선택지도 있어요. 이제까지 쌓인 해지 환급금을 활용해서 남은 보험료를 한 번에 정산해 내시는 방식으로 더 이상 매달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낮춤 보장으로 평생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무턱대고 해지를 해 보장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줄어든 보장이지만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음 숨겨진 종신보험 활용 꿀팁은 연장 정기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되 주 계약과 같은 보장 금액을 유지한 채 정기보험으로 전환하는 방식인데요. 사망보험금은 원래 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지만 보장 기간이 60세 또는 70세 이런 식으로 단축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사망보험금이 특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내 자녀의 성장기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이 없을 때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보험이 종신보험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자녀가 성인이 되고 직장이나 사업 등으로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경제적 위험이 성장기보다는 훨씬 줄어드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이상의 지출이 부담스러워서 모든 보장을 해지하기보다는 연장 정기보험 제도처럼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도 필요한 시기까지 많은 사망보험금을 살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활용 꿀팁은 유니버셜 납입 유예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보험료 의무 납입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시점부터 납입 금액과 납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보험료를 내지 않아 미납이 되더라도 주 계약의 해지 환급금이나 적립금에서 월 대체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서 계약이 유지되고 위험 보장도 계속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당장 보험료를 한 푼도 내기 어렵더라도 소중한 보장은 몇 달에서 경우에 따라 몇 년까지도 이어갈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이 기능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경제적 상황이 좋아져 여유가 생긴다면 추가 납입 등을 통해 다시 보험료를 채워 넣고 계약을 지속할 수도 있으니까 바로 해지하시기보다는 이 유니버셜 납입 유예 기능을 먼저 고민하시는 것이 나중에 후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종신보험 활용 팁은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진짜 이유 중 하나인 상속 재원 마련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은 상속세율의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것은 이미 다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재산이 30억을 넘어서면 세율이 50%까지도 올라간다고 하죠. 만약 내 자산이 50억이 있다면 그중 25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재산이 늘어날수록 상속세 부담이 눈에 보이게 커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이 상속세를 현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속 재원 마련 전략입니다. 대한민국 세법은 누가 보험료를 냈는가 라는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피보험자를 부모로 설정하고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나중에 부모님 사망 시 나오는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자녀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즉 부동산처럼 현금 변환이 어려운 자산을 수십억 단위로 물려받게 되었을 때 현금이 부족해서 상속세를 내지 못해 건물을 헐값에 팔고 떠나야 하는 상황까지 피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중요해요. 단 자녀가 소득이 없고 부모가 대신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라면 상속 재산으로 과세가 될 수 있으니 부모가 자녀에게 공제 한도 내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먼저 증여한 뒤 그 돈으로 자녀가 직접 보험료를 납입하는 식으로 스마트한 절세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 몇 배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제3자인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저 부러운 남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당사자인 자녀는 미래의 상속세율이 내려가지 않는 한 부담해야 할 상속세도 그만큼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에 막대한 상속세를 한 번에 많이 내는 것보다는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이 아니라 증여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1억, 2억 수준까지 지금 자녀에게 자금을 넘겨주고 그걸로 종신보험을 납입해 두는 편이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가 부동산을 만약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임대소득을 자녀에게 증여해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상속세 절세 관점에서는 좋은 전략입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종신보험을 납입할 여력을 만들어주고 상속세 없이 사망보험금을 받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기에 이 내용 자산가 분들에게는 꼭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신보험은 단순히 사망보장만 남기는 상품이 아니라 노후소득, 긴급자금, 상속세 대비라는 세 가지 측에서 모두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더 잘 드러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종신보험 활용 꿀팁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총 요약 정리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연금 전환 기능이었던 거 잊지 않으셨죠? 과거에는 연금 전환에 대해 추천하지 않는 쪽이 일반적이었지만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서 활용 가능성이 확대가 되었고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유동화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만드는 방식인 거죠. 이자나 상환 의무가 없고 중도 인출 기능까지 함께 활용하면 긴급 자금 마련에도 유용한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는 확정 금리와 추가 납입 레버리지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죠. 2010년 이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 중 4%에서 7% 수준의 확정 금리를 적용받는 상품들이 많고 여기에 추가 납입까지 이용한다면 월 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더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높은 금리도 적용 가능하면서 일부 회사 상품은 추가 납입에 대한 사업비가 매우 낮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현물과 서비스형 유동화 상품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이 아니라 요양시설 이용료, 간병, 주거, 건강관리 서비스로 바꿔 쓸 수 있으며 금융당국이 혁신금융 서비스로 추진 중인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감액과 감액 완납 제도였는데요. 사망보험금을 줄여서 보험료를 절감하는 감액과 납입기간의 절반 이상을 냈다면 해직 환급금으로 남은 보험료를 한 번에 정산해 보장을 평생 유지하는 감액 완납 방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장 정기보험 제도입니다. 보험료 납입을 중단 후 보장 금액인 사망보험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장 기간만 단축해 자녀의 성장기까지만 필요한 보장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죠. 다음 여섯 번째 유니버셜 납입 유예 기능이었습니다. 납입 기간 2년 이상 경과 후 보험료 납입 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고 미납 시에도 적립금에서 자동으로 대체 납부가 되어 계약 유지와 보장이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용하시면 좋겠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상속세 절세 전략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피보험자를 부모로 설정해두고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냈을 때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과세 없이 자녀의 고유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미리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상속재산, 즉 돈을 주거나 부동산 임대 수익을 증여해서 납입 여력을 만들어주고 먼 미래 얼마를 내게 될지 모르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구조로 상속세 없이 사망보험금을 받아 자녀분이 효율적으로 상속세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상태에서 해지 결정을 내리신다면 굳이 말리지 않겠습니다. 이 보험 증권 하나가 지금은 부담스러운 숫자로만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보신 종신보험의 7가지 활용법을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그냥 해지하면 편하다는 기준 하나로만 버리려는 그 선택은 과연 나 자신과 가족에게 충분히 책임 있는 결정일까요? 해지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이후에는 그 소중한 기회를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실한 기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왜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걸 놓쳤을 때 내가 떠안게 될 책임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는 것. 보험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 앞에서 가장 먼저 나와 내 가족을 대신 지켜줄 보장입니다. 그걸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가장 든든한 보험을 들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보험 증권의 옆에 그저 부담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족을 지키는 선택지가 적힌 종이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공정한 보험에서는 불필요한 보험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비교 설계를 해드리고 있고 최상의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제가 직접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친절하고 명쾌하게 현재 고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전반적인 관리까지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 보험에 대한 점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간단히 남겨주신다면 보험 전문가인 제가 직접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답변도 드릴 것을 약속드릴 테니 많은 댓글 또한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한 번씩 잊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보험 생활이 더 안전하고 현명해질 수 있도록 더 알찬 정보와 꼭 필요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